자, 그러면 이제 재결의 효력이라는 부분부터 할 차례죠. 근데 거기 첫째 줄 알아보자. 행정심판법은 이 판정 내리면 판정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효력 하나 명시해 놓은 효력이 하나 있대. 무슨 효력을 명시해 놨대요? 기속력이라고 하는 효력을 명시해서. 근데 다른 효력들은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첫째 줄이 중요해.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으로 기속력이라는 효력 하나만 명시해 놨다. 응? 기속력 요거 하나 명시. 자, 그러면 기속력이라는 게 뭐래? 기속력은 아까 여기서 이거 봐. 구청장이 영업정지 시킨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에 가서 상급기관으로서 야 구청장 네가 한 영업정지 조치는 이러저러해서 위법이야. 취소한다? 취소한다고 판정 내려준다. 아니면 또 6개월 영업정지를 3개월로 변경한다 해주거나, 아니면 6개월 영업정지를 3개월 영업정지로 변경시켜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리면 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구청장 그 판정에 따라야 된다 이거야. 행정기관이 그 재결 즉 판정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기속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속력은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야? 행정기관, 하급 행정기관에게, 처분청, 피청구인에게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기속력은 읽어보자. 그냥 읽어봐.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정, 재결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청한테 판정대로 따르도록 구속하는 거야. 그래서 자 거기 뭐라냐면 심판 청구를 이게 법조문인데 심판 청구를 자 여기 중요하다. 인용하는 재결. 인용하는 재결에는 뭐야? 피청구인 행정청도 따라야 되고 그 밖에 관계 있는 행정청도 기속한다. 그래서 그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기속력은 행정청에게 발생하는 효력이다. 행정청이 판정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거다. 그지? 근데 관계 행정청까지 따르도록 구속한다. 또 중요한 건 무슨 판정에만 행정청이 따르도록 구속한대요? 인용하는 판결. 그러니까 뭐냐면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니까 취소한다, 변경한다, 변경시켜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판정. 여기만 행정청이 따르도록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재결의 종류가 뭐 있었어? 인용재결, 인용하는 재결 말고 각하하는 거, 기각하는 거 이거는 행정청이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각하하는 재결이나 기각하는 재결은 기속력이 없다. 행정청이 따를 의무가 없다 이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될까? 이거 한번 짐작해 보자. 자, 이 구청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런 위법은 없다. 그래갖고 기각하는 재결이 나왔어. 그런데 구청장이 기각하는 재결이 나왔는데 구청장이 그래도 좀 이거는 좀 과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좀 깎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 영업정지 같은 걸 5개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없을까?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는데 기각하는 재결은 행정청이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근데 기각하는 재결의 뜻은 6개월 영업정지한 게 아무 위법이 없다 이것만 판정한 거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계속 그러니 유지시켜야 된다라고까지 한 건 아니고 그냥 아무런 위법이 없다라고만 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피청구인인 구청장은 그렇게 판정은 나왔어도 요즘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러면 뭐 바꿀 수 있어. 알아서 취소도 하고 알아서 약한 조치로 변경해줘도 돼. 근데 그렇게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지.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분석 오른쪽 가면 그러면 이게 행정기관이 판정, 재결에 따르도록 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행위에서는 안 된다는 걸 세부로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기속력이라는 거의 내용은 첫째, 반복된 조치를 하면 안 된대. 똑같은 조치를. 반복 금지 의무. 그지? 그래서 생각해봐. 구청장이 몇 월 며칠 날 청소년이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시킨 건 인정 안 되니까 술 팔았다는 건 인정이 안 되면 영업정지 시킨 건 아예 위법이다. 없는 사실을 이유로. 그래서 취소한다 그랬어. 근데 구청장이 그러면 애초에 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한다고 판정을 없어졌는데 구청장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또 내보내? 그럼 판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반복 금지 오물에 보면 방가를 1번에 보면 방가를 1번에 쭉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뭐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소년에게 몇 월 며칠 술 팔았다는 이유는 인정 안 됨. 그러므로 영업정지 취소한다 했는데 그 몇 월 며칠 술 팔아 똑같은 이유를 해서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 줄이면 뭐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서 똑같은 조치를 또 하면 안 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판정에 어긋나는 이런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조치를 또 내버렸다면 그러면 그 조치는 무효로 본다는 거예요. 응? 무효로 보니까 뭐 상대방 걱정할 필요 없어. 처음부터 그냥 무효인 조치로 보니까 아무 효력이 안 생기는 거지. 응?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본다. 응. 그런데 방가로 2번 가면 그러나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읽어보고 거기서 이 방가로 1번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결론이 달라? 다시 조치해도 된대잖아. 그지? 근데 어떤 점 때문에 다른 거야? 방가로 2번을 읽으면서 응? 그래, 다른 사유. 다른 사유? 아니면 또 뭐 하나요? 이 지적받은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그지? 예를 들어서 야, 구청장 우리 앞에서 배운 것 같다면 구청장이 애한테 영업정지 시키려면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가 뭐가 있어? 사전 통지해야 되잖아. 어? 너 뭐 언제 위반했다니 이런 영업정지 시킬 예정이다. 사전에 통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언제까지 의견 제출해라. 이런 절차를 거치고 의견 들어본 다음에 처분하면서 또 거기다 이유도 또 제시하고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데, 근데 영업정지한 것 자체는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절차를 안 지키고 했다. 응? 그래서 절차를 안 지키기 위해서 위법이다. 그러면 취소한다. 이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 판정의 취지는 위법이라고 적시한 것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지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었거든. 그러면 구청장은 어떻게 돼? 다시 사전 통지, 의견 청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다시 내려도 그건 판정에 어긋난 게 아니라 이거지. 응? 그래서 애초에 위법이라고 지적받았던 이유와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다른 이유, 다른 사유. 응? 또 하나는 지적받은 적시된 둘째 줄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시정 보완해서 조치를 하는 거. 그럼 위법 사유를 시정 보완해서 다시 내보낸 조치가 설령 전과 똑같은 내용의 조치라 해도 그건 상관없어. 응?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했어도 기속력에 저촉 위반한 건 아니다. 이해돼요? 네, 이 부분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처분 의무라고 있어요. 응? 재처분 의무는 어떤 때 하는 거냐면, 야 국민이 이건 영업정지고 이거 말고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국민이 구청장한테 허가내달라고 신청을 했다. 근데 행정기관이 거부했거나, 응? 또는 뭐야? 응답 안 해. 부작위. 그래서 거부한 거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어. 응? 의무이행 심판 청구. 자, 부작위도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거죠. 근데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 청구할 수도 있어. 근데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더니 판정이 뭐 나왔어? 응? 해줘라. 응? 즉 상대방은 허가 요건을 다 구비했는데도 그럼 허가를 내주는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거부한 건 잘못했다. 허가해주라 하고 허가해주라는 게 허가해줘야 되는 의무를 이행해라. 허가해주라고 명령하는 의무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이 내려졌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인용 재결 아니야. 청구인의 주장 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걸 따라서 어떻게 돼? 허가해줘야지. 구청장은 허가를 내줘야 돼. 그런 거야. 그래서 얘기 생각해보자. 자, 세 가지 있네. 취소되거나 취소, 그죠? 취소 심판 청구해서 취소 판정이 나오거나, 응? 두 번째는, 응? 첫째 끝에 처분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부 처분한 경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둘째 끝에 처분을 했던 LA 행정청은 자 밑줄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정 어떤 취지로 판정했느냐, 이게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정했느냐, 아니면 뭐야? 응? 내용적으로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고 판정한 건지, 아니면 뭐야? 이거 거부한 것이 위법이긴 한데 절차를 안 지켜, 거부함에 있어서 뭔가 절차를 안 지키고 했다. 그러면 절차를 지키라는 의미니까 절차를 다시 지켜서 하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재결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행정기관이 할 조치가 달라지겠지만,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 국민이 원래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뭐하래?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 응? 이전의 신청에 대한. 이걸 걸어보래. 재처분 의무라 그래. 응? 재처분 의무. 또 그러니까 이 방가루 1번을 보면 취소 판정이 내려지거나, 응? 또는 뭐야? 무효 판정, 부존재는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처분이 있는데 취소 판정이 내려지거나 무효로 확인하는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1번은 똑같은 거야. 요거를 그러면 거부 처분이 있는 거지. 이게 문장이 하여튼 그 어렵게 만들어놨어. 국민으로부터 둘째 줄을 먼저 보면 신청을 받았는데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 있는 거야. 신청받고 거부 처분했는데 방가를 1번 상대방이 무슨 심판을 청구한 거야? 취소 심판 청구. 그지? 또 뭐야? 거부한 거 무효다. 무효 확인 심판 청구. 이거 한 거지. 응?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취소한다고 재결이 나오거나 무효 확인하는 판정, 응? 무효 확인 재결이 나오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구청장, 행정청은 어떻게 하래?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원래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된다. 이거고. 그지? 이게 방가로 1번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방가로 2번은 이거야.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대? 응? 거부했거나 응답을 안 해, 부작이. 그래서 뭐 신청한 거야?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판정 나왔어? 허가해줄 의무를 이행해라. 명령하는 판정이 나오거나. 응? 여기도 마찬가지야.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잘못이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도 응답을 해줘라 이럴 수도 있고, 뭐 허가해주라는 응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읽어보자. 방가로 1번. 신청을 받고 행정청이 어떻게 해서 거부 처분을 내렸거나 아니면 응답 안 하고 부작위로 방치했는데 거기서 처분을 이행해라 하고 명령하는 재결이 나오면, 이건 이제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한 경우야. 이 방가로 1번은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 재결 취지가, 나는 여기다 뭐 예를 들어 보세요. 허가해주라는 취지의 재결이라면 그러면 허가해줘야 된다 이거지. 응? 근데 여기서 재결의 취지가 뭐냐와 연관해서 셋째 줄을 화살표 읽어보자.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했거나 또는 응답 안 하고 방치해놓은 게, 근데 그게 원래 요건 구비했다 그러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였어. 기속행위인 거야. 응? 요건을 구비했다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데, 행정기관이 요건 구비한 신청을 받고도 거부하거나 응답을 안 했다. 그러면 결국 그는 원칙이 어떻게 돼? 신청대로 허가 같은 걸 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요건 구비했더라도 행정기관이 이것저것 공익 같은 거 고려해서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재량행위로 돼 있는 건데, 그 신청을 받고 응답 안 하거나 거부했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 그 거부나 응답 안 한 게 위법이다 그러면 또 뭐야? 또 판정에서 지적받은 걸 제대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다시 결정만 내리면 돼.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경우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가로 3번도 뭐야? 신청에 따라서 해준 처분. 응? 신청에 따른 처분이었는데 신청에 따라서 해준 처분.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어떤 A라는 사람이로부터 공장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 그리고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야. 근데 인근 주민이 그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든지, 그지? 그래서 원래는 누구로부터 신청을 받고 허가 같은 걸 내줬는데, 허가 처분 내줬는데 그게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줄 때 절차를 안 지켰다.
절차의 위법, 부당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응? 위에 방가로 2번처럼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응? 그리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거 다 중요한 부분이야. 응? 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결과 제거 의무는 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당연한 논리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무슨 처분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뭐야 처분이 취소 판정이 나온다든지 무효동 확인하는 판정이 나오면 행정청 그 처분 때문에 생긴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서 원상 회복시켜야 될 의무도 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공고 고시 의무라는 것도 보면은 여기는 법조문만 보자. 방가를 1번을 보니까 법 규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한테 처분했대? 공고나 고시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행정심판에서 취소되거나 이렇게 판정이 나온 거야. 그러면 취소됐다는 사실을 똑같은 방식으로 고시 공고 방식으로 알려야 된대요. 그래서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했던 게 취소 판정이 나오거나 그러면 원래 처분했던 행정처 지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됐다는 사실을 공고 내지 고시해야 된다. 널리 알려야 되고. 예, 뭐 방가를 1번 정도만 보자. 그거는 시험에 한번 나올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방가로 3번이야. 간접강제라고 제목이 있어요. 여기서 제목이 길지만 핵심 단어는 간접강제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거 아까 봐. 여기 봐. 여기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요건 다 갖췄다. 근데 구청장이 거부했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했어? 허가해줘들 의무가 있는데 거부했다.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했더니 판정이 내려졌어. 허가해주라고 판정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기다리지. 구청장이 이 판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판정 나오면 소위 이게 이제 허가해줘야 될 의무, 이게 재처분 의무 아니야? 재처분을 다시 원래 신청에 따라서 재처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구청장이 이행을 안 하는 거야.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판정을 허가해주라고 판정이 나와서 좋아라 했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서 일러. 응? 가서 일러. 행정심판위원회. 허가해주라고 판정 나왔는데 이거 허가를 안 내줘요. 구청장이. 가서 일르면 그치? 그러면 행정심판회가 다시 구청장한테 뭐해? 왜 허가해주라고 판정을 내는데 안 따르냐? 응? 이거 언제까지 기간 딱 준다고.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빨리 판정대로 재처분해라. 요구를 해.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한다. 구청장이 그래도 허가를 안 내줘.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하는 게 돈으로 압박하는 거야. 그러면 기간 지난 때부터 하루 돈 얼마씩 물어줘라. 응? 돈으로 물어주도록 압박을 해서 판정대로 빨리 해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간접강제라는 거야. 응? 돈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서 판정대로 행정청이 따라서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거야. 응? 간접강제라고 불러. 읽어보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행정청 아니야? 이제 행정청이 자 신청을 했는데 거부처분을 내렸어. 거부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더니 취소 재결이 나오거나 응? 또는 무효 확인 재결이 나왔을 때 그치? 이거지 다. 신청을 했는데 거부처분했는데 취소 심판 청구했더니 거부처분한 거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오거나 무효 확인 심판 청구를 했더니 무효 확인하는 재결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 재결이 어떤 취지로 판정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재처분을 이행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거 또 니은번 신청대로 누군가한테 해줬는데 그게 절차를 안 지켜서 해줬다 해가지고 뭐야 취소 재결이 나오거나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지. 세 번째는 이거다. 신청을 했는데 거부 내지 부작이 일어나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했고 의무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이 나왔는데 안 해주거나 재처분하는 이렇게 안 해주면 기억 니은 세 가지 경우 모두 그러면
넷째 줄, 그 밑줄. 청구인이 뭐 해야 됩니까? 청구인이 신청.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여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서 해줄 수 있나? 아니에요. 직권으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안 돼요. 이건 가서 일러야 돼요. 안 해준다고 가서. 신청이 있어야 돼. 이거 맨날 시험 내는 거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직권으로가 들어가면 X가 돼. 응? 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돼? 행정심판회가 결정을 내려. 언제까지? 응? 빨리 판정대로 해줘라. 그래서 결정을 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주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판정대로 해주라. 근데도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을 또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대? 그 지연 기간에 따라서 배상을 해주도록 명령을 내리거나 즉시 배상해줘라 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돈으로다가 압박하는 거야. 행정심의 판정. 이걸 간접강제제도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만 잘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것만 잘 보면 돼.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다음 페이지 가서 방가로 4번은 제목이 줄균교환계 끝에가 직접 처분이야. 직접 처분. 그죠? 자, 직접 처분은 해주라 그랬는데도 행정위원회 안 해주는 거야. 허가해주라고 판정을 내렸는데도 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줘.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심판회가 직접 허가를 내줘버리는 거야. 응? 그래서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즉 행정청이 신청을 받고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해놨는데 처분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이 나왔는데도 명령하는 재결이 나오면 여기서 어떻게 돼? 응? 재처분 의무 있는데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대? 역시 신청을 하면 신청이 있어야 돼요. 직권으로 안 돼요. 신청하면 행정심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봐요. 직접 처분은 아까 앞부분에 간접강제는 내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를 다 드러났지. 어떤 처분, 취소 재결, 무효 확인 재결 이런 거 나왔을 때 또 뭐야? 처분이 신청대로 해준 처분이 절차 안 지켰다고 취소 재결 나왔을 때 니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랑 똑같은 거야. 신청받고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한 게 위법이다. 처분대 이행해주라. 명령 재결 나왔을 때, 그치? 이 앞에 세 가지 경우 다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줄 수는 있잖아. 근데 지금 공부하는 행정심판회가 직접 허가 내주고 이런 직접 처분은 딱 한 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어요. 한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야? 신청을 받고 거부 처분을 내렸거나 부작위,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에서도 처분해주라 하고 이행명령 재결, 의무이행 심판청구 이행명령 재결이 내려졌는데도 안 해줄 때 요 한 가지 경우만 직접 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어. 그 차이. 간접강제는 세 가지 경우 다 할 수 있는데 직접 처분은 한 가지 경우만. 신청받고 거부 처분, 부작위로 대응을 했을 때 의무이행 명령하는 재결이 나왔는데도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그때 신청을 받아 직접 처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읽고만 지나. 그러면 행정심판회가 직접 처분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안이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말한 걸 정리하면 요때 여기다 쭉 연결하면 요래 판정 나오면 그 재결 취지에 따라서 뭐 해야 될 의무 있어? 재처분 의무 있다. 그죠?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의무. 근데 이거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아까 공부한 간접강제 결정할 수 있잖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에 빨리 해줘라. 재결의 취지에 따라 빨리 재처분 해줘라. 그래도 안 하면 신청을 받아 그 기간 지난 때마다 뭐야?
하루 얼마씩 배상해주라. 뭐 이렇게 배상 돈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를 내릴 수 있지. 근데 여기는 뭐는 못하게 돼 있지? 직접 강제는 안 되는 거야. 직접 처분은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건 안 돼. 직접 처분. 근데 여기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 간접강제 결정도 내려줄 수 있고, 그죠? 응? 간접강제 결정도 신청을 받아 판정에 내려줄 수도 있고, 행정심판에 직접 허가 같은 걸 내줄 수도 있어. 그죠? 직접 처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가 직접 처분은 요 경우만 한단 말이에요. 요 경우. 요거에 대해서. 신청받고 거부하거나 부작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 들어가서 의무 이행 명령하라는 재결 나왔을 때만 직접 처분이 허용되고 있다는 거지. 응? 자, 다시 정리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직접 처분했을 때는 구청장이 안 하니까 행정심판위가 직접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죠? 그럼 구청장은 자기가 직접 허가 내준 것처럼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지나가세요. 근데 거기에 판례가 하나 나와서 판례 꼭 보내세요.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이 행정심판위가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 이행명령 재결이 내려졌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을 때, 재처분을 안 하고 있을 때 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이 아무 처분을 안 한 게 아니고 뭐 했어? 뭐라도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의 내용이 재결의 취지에 안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까지 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된대. 그러니까 법 규정이 여기서 피청구인인 구청장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뭐라도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처분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행정심판위가 직접 처분할 수 있지만 뭐라도 원래 재결의 취지에 딱 맞는 처분은 아니라도 뭔가 재처분이라도 뭔가를 내보냈으면 그러면 행정심판위가 직접 처분을 해줄 수는 없대. 이 판례 중시하고요. 자, 아까 한 얘기 또 반복된다. 기속력은 무슨 재결에만 인정된다 그랬어? 인용 재결에만. 그죠? 그 판례 밑에 있죠? 인용 재결만 인정. 각하나 기각하는 재결에는 행정청이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까 내가 얘기한 건 생각나지? 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기각하는 재결이 나왔어. 그래도 처분 청구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알아서 취소나 변경해 줄 수 있지. 그렇지? 그 얘기 아까 생각나요? 했던 거, 그 얘기 써놓은 거지. 자, 1번 동그라미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속력은 재결 주문은 뭐라고 한다 그랬어? 주문은 뭐라고 생각하자? 이 처분은 취소한다. 뭐 이런 결론. 주문은 결론이라고 생각해. 결론하고. 그렇게 결론을 이 처분은 취소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판단한 이유 있지. 그래서 주문하고 그 뒤에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그러니까 이게 이유라고 생각해. 응? 그 위법하니까 취소한다고 결론 내린 이유. 여기에 행정청이 어떻게 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한다고 판정한 결론하고 왜 위법이라고 인정돼서 취소했는지 그 취소하게 된 취소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 쭉 판정문에 써놓잖아. 재결서에. 거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 행정청이. 응? 그래서 그거에 미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거기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이거지. 응? 네, 그 동그라미 2번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읽은 걸 토대로 판례를 약간 분석해 보면, 자, 1번 뭐야? 자, 과세 처분이 국세청장에게 불복심사. 이거 일종의 행정심판 청구야. 해서 이유 있다고 인정돼요. 취소. 인용 재결 나왔다는 거 아니야? 취소 재결. 그지? 그랬는데 세무서장이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또 세금부과 처분을 되풀이했대. 그럼 뭐야 이거? 아니 어떤 세금부과 처분 이런 이유로 이렇게 세금 부과한 건 위법이다. 취소한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세금부과 처분을 또 했다면 기속력에 어긋난 조치를 한 게 돼서 이거는 무효지. 네,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설령 다시 부과하도록 감사원이 요구해가지고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거는
기속력에 위반된 처분으로서 무효다. 응? 그런 얘기. 뭐 1-1 똑같습니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아까 한 거야. 자, 이 취소한다고 재결을 내렸는데, 취소한다고 판정 냈는데 뭐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 서면으로 뭐 처분 내보냈는데 기재할 사항이 뭐가 빠졌다. 뭐 이래가지고 이거 취소 판정 나오면 그럼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절차 형식을 제대로 보완해서 다시 전과 똑같은 내용의 처분해도 기속력이 위반된 건 아니다. 그 얘기했었지. 그 2번 나오잖아. 취소 재결에 적시된 이유. 그러니까 판정에서 이것 때문에 위법이다라고 지적받은 사유를 어떻게 했어? 시정 보완하여 다시 처분한 거 있잖아. 이건 전과 내용은 똑같은 처분이라 해도 그거는 어긋난 게 아니다. 기속력이 위반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번도 읽어보자. 뭐라고 써있냐면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결론하고 그렇게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 그 사실에 대한 인정과 판단, 처분의 구체 위법 사유에만 행정청이 구속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자,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해서 취소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결정됐다는 건 뭐야? 종전 처분 내릴 때 이유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다른 사유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하는 건, 그러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서 심사 판정 내렸어? 안 했잖아. 그리고 그건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하는 건 판정에 어긋난 게 아니다. 응?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생각을 해보자. 자, 구청장이 A 영업정지 시켰는데 청소년에게 술 팔았던 이유로 영업정지. 그래갖고 뭐야? 취소해달라고 청구. 그때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은 인정 안 되므로 영업정지는 처분은 취소한다. 판정돼서 영업정지가 없어졌어. 그런데 구청장 가만히 있어? 졌어. 그죠? 열받아. 그럼 어떻게 할까? 갑자기 A 영업소에 갑자기 들이닥쳐. 그랬더니 막 위생검열하더니 위생불량이네. 다시 영업정지. 이거는 아까 영업정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이제 다른 이유로. 응? 행정기관이 이렇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효력이 뭐가 있냐면 형성력이라는 효력이 있어. 형성력. 형성이라는 건 판정이 내려지면 국민하고 사이에 이 만들어졌던 권리 의무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판정에 나온과 동시에 바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취소 심판 경우는 어떤 판정 내릴까? 취소 심판에서 판정 내리는 거 3가지 있다 그랬지. 뭐라고? 영업정지는 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바로 취소돼서 없던 일이 되는 거야. 영업정지. 이거 구청장이 판정에 따라서 다시 취소하는 조치를 할 필요 없어요.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바로 하면 바로 구청장의 영업정지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지? 이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판정해요?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너무 셌다. 3개월로 변경한다. 3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구청장이 했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없어진 거고 3개월 영업정지로 남게 된 거야. 바로. 그 상대방한테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처음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응? 따라서 여기 강조할 거. 구청장은 취소한다고 재결이 났는데 이거에 따라서 다시 구청장이 이거 취소해야만 없어지는 거야? 그 필요 없어요. 판정 자체, 재결 그 자체에서 바로 국민하고 사이의 관계가 바로 없어지고 바뀌고 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이걸 형성력이라 그래.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건가 봐. 아까 취소 심판 청구하면 내리는 것 중에 이거는 3개월로 직접 변경하는 판정을 한 거지.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3개월로 변경하는 조치를 해주라. 3개월로 변경시켜주라. 3개월 영업정지로 줄여주는 조치를 해라 하고 변경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는 판정을 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직 3개월로 변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은 안 됐지. 이 판정은 인용제기니까 이에 따라서 구청장이 3개월로 변경하는 판정을 해줘야, 다시 처분을 해줘야 상대방한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생기게 되는 거야. 명령하는 판정은 구청장이 이 명령에 따라야 될 기속력은 있지만 바로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내는 효력은 없어. 요거는 직접 취소하거나 직접 변경을 시킨 거니까 바로 판정에 의해서 바로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취소 변경. 그래서
자, 거기 형성력 읽어봐. 형성력이란 재결이 딱 떨어지면, 그죠? 재결이 나오면 바로 그 재결 자체에서 국민하고의 관계가, 그죠? 바로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겁니다. 응? 그거를 형성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성력을 공부할 때 그 괄호 속에 있듯이 이 행정청이 판정에 따라서 취소시키는 조치를 따로 하거나 변경시키는 조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바로 취소 변경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넘어가면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취소 조치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강조해도 시험 문제 지문 풀 때 잘 속아. 또 뭐라고 지문이 만들어지냐 아니라, 자, 어떤 처분 취소한다고 재결이 나오면, 취소 재결이 나오면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처분청은 취소 조치를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이 취소 조치를 해야 취소 효과가 생긴다. 그럴싸한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야. 취소 조치를 처분청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거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응? 그 점을 잘 보면 됩니다. 응. 자, 그래서 그 형성력은 이제 3자 얘기도 있습니다. 취소력. 아까 예를 들어서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거 인근 주민이 싸워서 취소 판정 받아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A에게 나갔던 공장 건축허가는 처음부터 없던 일로 바로 되는 거지. 그지? 자, 3자에게도 있고요. 효력이 동그라미 2번. 지금 얘기한 거 이거. 직접 행정심판회가 취소하거나 직접 변경하는 재결에는 형성력이 있지만 변경시켜주라고 명령하는 재결에는 형성력 없어요. 기속력만 있는 거지. 응?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그 괄호 속에 있지. 명령 재결에, 여기다 보이네. 명령 재결에는 형성력 없다. 응? 뭐 판례 뭐 똑같은 거니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고, 쌍가로서 뭐 공정력, 불가증력, 불가변력은 굳이 뭐 열심히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왜냐면 여러분 이 재결도 또 하나의 행정기관이 법집행조치로서 판정한 거라, 이 재결에 승복 못하고 이 재결이 잘못된 판정이다 그러면 소송 갈 수 있어, 법원에. 응? 그래서 이 재결도 무효일 수도 있고 위법정대로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고, 근데 굳이 나중에 또 공부하는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이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재결 자체, 이거 나중에 소송하고 가는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자, A 이 재결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 무슨 재결 나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A가 지는 재결. 무슨 재결이 있어? 각하거나 기각하는 재결이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주장한 거 위법 전혀 없다. 기각하는 재결 나왔어. 그죠? 근데 A는 도저히, 아니 어떻게 자기한테 한 영업중 처분이 위법이 전혀 없다고 안 들어주는 기각 재결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도저히 난 승복을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방법은 다시 또 행정심판 청구는 안 돼. 뭐 가야 돼? 소송 가야 돼. 이때 소송 가. 그런데 소송 제기하는 것밖에 안 남는데, 이때 소송을 제기하려면 뭘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하는 게 문제가 돼. 이때 원칙, 소송 제기할 때 원칙은 맨 처음에 구청장이 영업정지시킨 거 이거 갖고 이거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법원에다가 취소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응? 단 이게 원칙이 예외. 이거 재결, 여기서 행정심판 청구해서 내려진 판정, 이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도 있는 경우가 예외 있어. 그거는 거기 나왔듯이 어느 때?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는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이 가능하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뭐 갖고 소송해야 돼? 원래의 처분 갖고 소송해야 되는 거야. 응? 이건 이제 소송 가서 할 얘기고, 어쨌든 그런데 재결 갖고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려고 해도 어떻게 된대? 소송 기간 지켜야 돼요. 소송 기간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재결 아무리 위법한 재결이었대도 소송 못 낸단 말이야. 응? 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자, 오른쪽에 가보자. 판례 공부한다. 이 판례는 우리 앞에 손실보상하고 연결이 됐지. 아까 우리 앞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협의가 안 됐다.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소유인의 수용재결 신청해서 수용재결이 나왔고, 그죠? 그래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그 재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사업 시행자가 그 재결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이 재결에 설령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불가증력이 생겨버린 거야. 그치?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주 끝에 사업 시행자가 민사소송을 내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너한테 보상금 쪽으로 돈 준 거 뱉어내. 반환 청구 못한대. 응? 이거 알아도 돼.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재결이 취소가 돼야 반환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재결을 취소할 수 없게 된 거야.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그 재결의 효력은 확정나서 유지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재결이 취소할 길이 없는 이상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반환 청구해서 못 받는데. 응? 자, 하여튼 그 판례 체크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또 얘기한다. 자, 재결에 대한 불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은 자, 재심판 청구 금지. 자, 법조문 일서요. 뭐예요? 한번 구청장이 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판정이 나왔는데 기각 재결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 A가 진 거잖아. A는 여기에 승복이 안 되더라도 이거 갖고 다시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 인천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했으니 나 이거 더 높은데 저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밑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거 다시 판정해달라고 청구해야지. 이거 안 돼. 행정심판은 한 번만 하는 거야. 따라서 자, 그 법 규정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한 번 청구 들어가서 재결 판정이 나오면 그 판정 나온 거 및 청구 대상으로 삼았던 구청장의 원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 못한다. 남는 길은 뭐만 남는다 그랬어? 소송. 응? 따라서 이거 응용. 동그라미 1번. 지금 이 사안이지. 구청장이 한 처분에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에 재결 나왔는데 여기에 승복 못한다고 중앙행정심판에다 다시 또 재심판 청구 못한다. 이제 소송 가는 길밖에 안 남는다. 그지? 자, 동그라미 1번도 알아두고 위에 법 좀 알아두고. 그러면 이제 2번 내려와. 소송. 동그라미 1번 아까 얘기했네. 자, 이 기각 받았어. A가. 승복 못하겠어. 재결해. 그러면 소송을 가는 길이 남는데 소송 갈 때 원칙은 뭐 갖고 소송 가야 돼? 대상. 맨 처음에 행위는 원래 영업정지 처분 갖고 소송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때 이때 행정소송의 대상은 뭐가 소송 대상이라고? 원처분, 원래의 처분,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응? 단 예외. 다만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는, 그지? 예를 들면 여기 판정기관이 아닌 자가 판정을 했다든지, 판정기관은 맞는데 여기에 자격 없는 위원이 껴들어가서 판정을 참여했다든지, 여기서 판정할 때 절차를 안 지켰다든지 등등, 여기에 있지 않은 이거 자체에서 갖춰야 될 요건을 못 갖춘 판정한 거예요. 재결 그 자체에만 있는 위법이 있을 때는 요걸 대상으로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핵심은 자,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한다. 원래 소송 대상은 뭐 갖고 소송해야 되는 거다? 원처분. 단 재결 그 자체의 위법, 재결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응? 이렇게 요거 중요. 동그라미 1번.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 자, 이 기각 재결은 누가 이긴 거야? 구청장이 이긴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용 재결 났어. 그러니까 구청장이 한 영업정지처는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인용 재결 나왔어. 그러면 여기 또 구청장이 열받을 수도 있겠네. 아니 영업정지 처분이 어떻게 위법하다고 이걸 취소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 구청장 승복 못하겠다. 그럼 구청장 소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둘의 관계 봐. 얘 하급기관, 상급기관. 상급기관이 판정 내렸는데 하급기관이 승복 못해. 싸워? 그럼 조직의 위계질서가 안 서요. 우리가 아까 배운 개념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 이거 인용재결 나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기속력, 인용재결대로 따라야만 되는 거야. 여기에 불복해서 소송 못 가요? 동그라미 행정소송의 파트에 동그라미 2번. 기속력 때문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 못 갑니다.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걸 만약에 이거 하도록 해놓으면은 이 조직의 위계 질서가 말이 안 되게 되겠지. 응? 그 다음에 뒤로 가자. 네. 그 다음에는 조정이라고 해서 한 줄만. 이것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새로 들어간 건데 아직 시험은 잘 안 내고 있는데, 새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 행정심판 청구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 경쟁 능력이 너무 없는 사람인데 변호인을 선임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뭐야, 신청하면 국선 대리인을 붙여줄 수 있도록 돼 있었지, 행정심판. 응?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건데,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뭐 읽어나가자.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다음에 뭐야,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결국 핵심은 행정심판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조정이 뭔지 알아요? 최종 판정까지 안 가는 거야. 최종 판정을 내리면 이제 법적으로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 판정대에 따라야 될. 근데 최종 판정까지 안 가고 어디서 끝인 거야? 판정 나기 전에 청구는 들어갔는데 최종 판정 내리기 전에 뭐 한다? 자,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게 어떠냐?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소송도 판사가 최종 판결 안 가고 판결 내리기 전에, 판결 가기 전에 이렇게 타협하는 게 어떠냐? 조정안을 제시하고 타협을 합시다라고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 피고 양쪽 판사가 그 정도면 만족. 그래서 서로 간에 사인하면, 여기 동의한다 그랬잖아. 서로 간에 사인하면 그 판결과 똑같은 효력 인정해요. 응? 그 제도를 행정심판에도 도입돼서 소송에 있었던 제도로. 그래서 자, 행정심판회가 최종 판정인 재결 가기 전에, 재결 내리기 전에 야, 이렇게 타협하자 하고 조정안을 제시하고 각 당사자가 양쪽이 다 동의해야 됩니다. 사인. 그래서 각 당사의 동의를 얻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하는 게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동의 안 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타협하자라고 안을 냈는데 싫어, 나는 끝까지 판정 내려줘. 싫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조정이라는 거의 한계예요. 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거야. 자발적으로 조정안에 서명을 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거야. 응?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다. 동그라미 1번 정도에 지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0절이라서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불복. 고지라는 건 알려주는 제도야.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랬지? 똑같은 얘기다. 구청장이 애초에 우리가 배운 거 행정법 배우면서 생각해요. 영업정지 처분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상대방 국민의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하겠다고 원칙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치고, 그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거친 다음에 또 뭐야? 이유도 왜 하는지 이유도 제시해 가면서 영업정지 처분해야지.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내보낼 때 영업정지 처분서에 어떻게 해야 돼? 뭐 왜 하는지 다 쓰고 끝에다가 아까 뭐 써야 된다 그랬어? 이 영업정지 처분에 당신 승복 못하는 경우 언제까지 어디다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고지제도야. 의무사항에 알려주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국민들은 구제도 잘 모르니까. 그지? 그래서 뭐 의의에 특별한 거 없어. 동그라미 1번 이거 봐. 행정청은 처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승복 못할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절차나 기간은 어떤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제도를 고지제도로 간다. 응? 읽고 지나가세요. 이거 알려주는 목적은 뭐야? 취지는 구제 절차 이런 걸 잘 모르는 국민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고 싶으면 하세요 라고 정보 제공하는 거고, 이거 알려준다고 해서 뭐 알려주면 상대방 꼭 행정심판 청구해야 될 의무가 생기나? 그런 건 아니지. 또 안 알려준다고 이걸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게 되나? 그건 아니고 그냥 정보 제공하는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행정심판 이 청구제에 대해서 오늘 배우니까 아는 거지. 그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얼핏 법원에 행정소송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정도라도 그 전에 이렇게 간단한 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 그지? 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영업정지 처분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에 승복 못하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행정심판 청구해서 뭐 취소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는 것도 뭐 이거 내가 혹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고, 그죠? 자, 읽고 지나가세요. 여기 법적 성질 체크합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은 행정심판법에 알려주라고 돼 있어요. 의무 규정이란 말이야. 응? 강행규정의 의무 규정이 알려줘야 될 의무로 이미 명시됐다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데, 이 알려주는 행위는 아까 뭐라 그랬어? 알려주면 상대방 행정심판 청구할 의무가 생기나?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안 생긴 건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 그냥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상대방한테 공권력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려주는 행위, 고지하는 행위 그 자체는 뭐라고?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응? 그래서 알려주는 행위 그 자체는 뭐 잘못 알려줬다 그래서 잘못 알려주는 행위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체크.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보면 알려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래? 직권으로 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구청장이 상대방 국민 A한테 영업정지 처분 나갈 때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 절차 이거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직권고지를 보니까 문장 세 줄만 봐. 위에 행정처 뭐 할 때? 처분을 할 때는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뭐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 기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분을 할 때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상대방이 알려달라고 신청을 안 해도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죠. 영업증 같은 거 내보낼 때. 응? 네, 그거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고지바. 거기도 법조문 4줄 나와. 그치? 신청에 의한 고지는 알려달라고 신청을 받으면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그치?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여기는 이해관계 요구가 신청이지 뭐.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심판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치?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 그때 상대방이 알려달라고 신청한 자가 문서,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 그런 경우지. 뭐냐면 A라는 사람에게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거지. 여기서 구청장이 내줬다. 근데 이런 거 내줄 때는 공장 건축허가 내줄 때는 A한테 이익 주는 건데 A가 이거에 승복 못한다고 뭐 행정심판 청구하고 이럴 리는 없잖아. 주로 불이익 조치 내보낼 때 이제 알려주는 건데, 근데 누가 이제 이것 때문에 불이익 받으면 아까 말한 인근 주민. 그러면 인근 주민이 뭐해? A에게 내준 공장 건축허가 이거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해볼까?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다 이제 신청하는 거지. A에게 내준 공장 건축허가 이해관계에 있는 3자 아니야. 이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구청장은 알려줘야 된다 이거지. 그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를 규정해놨다. 그러면 우리 아까 공부한 거랑 약간 겹치는데 그 다음 주제. 그럼 이렇게 법에서는 알려주도록 해놨는데 안 알려주거나 아니면 잘못 알려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 아까 공부한 것 중에 뭐 하나 공부했었어. 청구기간 시작했잖아. 청구기간을 잘못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잘못 알려주면 우리 이제 주로 문제 삼는 건 길게 잘못 알려줄 때야. 근데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알려주면 청구를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잘못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 짧게 알려준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법이 정한 기간 내만 청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문제 삼지도 않아. 문제는 길게 알려줄 때. 아까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게 법이 정한 기간인데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길게 알려준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게 오고지, 불고지,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안 알려주면 무조건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그건 아까 한 얘기야. 그지? 그게 이제 청구 기간 그 얘기고, 그 뒤에 있어. 그 다음에 그 넘어가기 전에 하나,
쌍가루 1번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있죠? 그럼 이거 봐. 구청장이 아까 A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보낼 때 상대방한테 필수로 써서 내보내야 돼.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 고지해줘야 되잖아. 이거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등등 기재 안 하고 내보냈어. 그러면 이 영업정지 처분 위법으로 된다 아니다? 그건 아니래. 이거 고지해야 할 사항을 안 하고 내보냈어도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응? 대신에 어떻게 돼? 이거 고지 안 하고 했으면 어떻게 돼? 그럼 법에서 어떻게 해놨어? 뭐 기간 안 알려줬으면 뭐야? 안 알려주면 어떻게 돼? 처분이 있었던 것도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유리하도록 규정을 따로 뒀어. 그대로 효력이 발생, 그대로 효과만 생기면 되는 거지. 뭐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고지를 안 했다 해서 위법을 한 거. 그래서 이거 중요. 그래서 두 줄 있다. 뭐라고 돼 있어?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고지를 안 했거나 고지를 하긴 했는데 잘못 고지했거나 해도 그 처분이 하자 있는 것, 즉 위법한 처분으로 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거 중요. 그게 핵심. 대신에 처분 자체 효력은 영향 없고 고지를 안 하거나 잘못 고지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행정심판법이 정한 대로의 효과만 생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쌍가루 2번 청구 절차를 잘못 알려줬어.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여기 구청장이 영업정지한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려면 청구서 어디다 내도록 돼 있었어? 피청구인은 구청장에 내든가, 응? 아니면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에 갖다 내든가 뭐 선택하면 되잖아. 근데 엉뚱하게 알렸어. 저기 처음부터 저 중앙행정심판위에 내라고 잘못 알려줬어. 그러면 이 국민은 알려준 대로 중앙행정심판위에 갖다 청구서 낼 거 아니야.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담당하는 사건이 아닌데? 우리가 관할 사건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를 중앙행정심판과 인천행정심판으로 넘겨줘. 보내주고 처음에 중앙행정심판에 청구서를 냈을 때부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 청구서 낸 것처럼 기간도 그때를 처음 잘못 냈을 때부터 기간 계산 90일 안에 낸 날을 따져주고. 응? 근데 국민은 아무 잘못 없잖아. 행정기관이 잘못 알려주거나 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은 하나도 손해를 안 보게끔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읽어보자. 우리 뭐라 해서 행정청이 청구서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지 그런 걸 고지를 안 해주거나 잘못 알려줘서 청구서를 엉뚱한 기관에 갖다 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엉뚱하게 받은 기관은 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한테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뭐 구청장한테 보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청구인한테 알려주라는 거야. 응? 그리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알려줘서 엉뚱한데 청구서 냈을 때부터 제대로 된 기간에 낸 것처럼, 응? 기간 계산도 그렇게 봐주고 기간 계산도 그렇게 따져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행정심판을 공부했지만 이거 반드시 안 거쳐도 되는 게 원칙이야. 그냥 이 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바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바로 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이게 바로 소송 가든지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한번 먼저 거쳐보고 나서 소송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선택이 원칙인데 몇몇 예외가 있다 그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나서 소송 가도록, 응? 그렇게 해놓은 경우들이 몇 개 있어. 이제 국가의 세금 부과 조치, 응? 강제징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할 때,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받아서 행정소송 하려면 소청이라고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든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바로 소송 못 가게 돼서 그 행정심판을 꼭 거치게 돼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먼저 꼭 거치고 소송을 가야 되는데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된다고 잘못 알려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거쳐도 된대. 잘못 알려준 거는 행정기관이 잘못이니까. 응?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이 그거야.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먼저 거쳐야 되는 도록 돼 있는데도 안 거쳐도 된다고 잘못 알려주면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 같은데, 이건 이제 소송 가면 또 한번 나오게 될 거야.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청구 기간은 아까 한 얘기, 그지? 동그라미 1번은 안 알려주면 무조건 알았든 몰랐든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된다. 길게 잘못 알려주면 길게 알려준 기간 내만 청구하면 된다. 그지? 그런데 이거 행정심판 청구기간 잘못 알려줬다 그래서 그럼 소송기간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잘못 알려줬다 그래서
그는 행정심판만 길게 알려준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소송도 그 길게 알려준 기간 내에 소송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래.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나.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셋째 줄이지. 그래서 이게 길게 잘못 알려줬을 때 길게 알려준 기간 내만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하는 거는 셋째 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만 적용되는 거지. 소송 제기할 때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 아니다. 응? 이게 중요해요. 소송할 때는 이거 소송 제기는 이거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 기간 길게 잘못 알려줬다 그래서 소송도 길게 알려준 기간 내만 제기하면 된다. 그건 아니야. 행정심판만 그렇게 한다는 뜻. 그 다음에 판례로 정리해서 자 거기에 판례를 지금 들어왔는데 첫 번째 판례만 공부하자. 응?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는부터 90일 안에 청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심판에 관해서 따로 법이 또 따로 정해진 게 있대. 거기서는 60일 안에 청구하도록 따로 정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다른 법에서 정한 처분을 할 때 그 법이 정한 60일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대.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언제까지 청구하면 된대? 그게 첫 번째 판례야.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다른 까만색 글씨 읽어봅니다. 다른 법률에서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는 기간을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해놨다. 행정심판법은 알게 되는 또 90일인데 거기 그 법은 60일로 정해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그 짧게 정해진 그 법이 정한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어느 기간에 따라서 청구하면 된대? 행정심판법이 정한 90일, 응? 이 기간 안에만 청구하면 된대. 그 짧게 정해놓은 다른 법이 정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응? 그거 하나만 잘 공부해 두세요. 예. 자, 이렇게 정리해서 행정심판을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소송을 한 2월에 한 3차례 정도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소송은 여러분들이 기본 논리는 행정심판의 논리와 거의 다 똑같아. 다만 조금씩 다른 게 약간 있고 대신에 분량이 많이 늘어난 건 뭐다? 관련 판례를 많이 늘어나서. 판례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논리는 기본 논리가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소송 공부할 때는 논리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배운 행정심판의 논리로 그대로 쉽게 따라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거에 유의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판례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습니다. 네.